이 바쁘신 와중에도 2025 우리 수능과 관련해서 대입 관련 설명회를 이렇게 정말 듣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함께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지금 고교 학점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내년도에 또 2학년 2025학년도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이런 교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2025 교육과정 이제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23학년도부터 이 고교 학점제가 지금 적용이 됨으로써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3학년 되면은 수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여러분들 어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강남 메가스타디를 비롯해서 종로학원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0.1%도 차이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 그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학부에서 했던 것들도 예측을 100% 맞췄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진학진로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여러분들 정보 제공을 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임해 주시고 우리 특히 1학년 학생들,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전국에서 정말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상태에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 두 영역이 있습니다. 부산 교육연구정보원이 있고 이번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흩어져 있던 영역 부분을 부산 학력개발원을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교육청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로 진학 지원센터하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1, 2층은 우리 부산 학력개발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있는 2, 3층은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4, 5, 6층은 여러분들 정보원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서 우리 더욱더 부산 공교육 정상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체인지 운동이 전국의 열풍을 우리가 여기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우리 부산에 50억 원 정도를 50억 원을 지원을 하되 우리가 이제 전국 우리 부산 교육청이 저희가 만든 이 아침 체인지 이 체인지 영어가 아닙니다. 몸체자에다가 어질린에다가 지혜 지자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뇌를 깨우게 하고 그 뇌를 깨우기 위해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성을 기르고 또한 그로 하여금 뇌를 깨우기 때문에 아침에 수업도 지금 잠자는 교실이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아침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 때 잠반을 남기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튼튼한 아침 체인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올곧게 성장시키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정보를 받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좋은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몇몇 보이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까지 좋은 정보를 받아서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5 대입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분석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배정고등학교의 박두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배정고등학교 박두일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일단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5, 2024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징들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실제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하고 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일 것 같아서 수시 모집 전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전형에서 담지 못했던 다른 사항들도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제가 담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하고 이공계 특성화는 그냥 분석이라기보다는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어,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들은 미리미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4년 예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첫 번째가 대입 정책은 학생들이 2학년의 2월 말, 그러니까 중3 올라가기 직전까지 발표하게 돼 있는데, 혹시 2학년 끝나갈 쯤에 혹시 대입 정책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수능은 지금처럼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대로. 그리고 교과 성적 산출 방법도 지금과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제도들은 지금 치르고 있는 입시와 동일하게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입니다. 늘 8월 말에, 1학년 8월 말에 되면 법령에 의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 학년들, 진짜 고2들은 작년 8월 말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고1에 해당하는 2026 학년은 올 8월 말에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오늘 나온 건 2학년 4월 말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1은 내년 4월 말에 2026이 발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강들은 참고로 당해 연도되면 5월 말까지 수시 모집 요강들이 나올 거고요. 9월 초에 정시 모집 요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사항에 이런 책자들이 나옵니다. 실은 부모님들이 보시기보다는 대교협에서 대학에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계획들을 세워라 라는 의미에서 책자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전형 기본 사항, 특별 전형 기본 사항이 있는데, 특별 전형 기본 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의 종류를 나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 자격들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의 전형 요소에 학교 생활 기록부는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고 수시 때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기준이 언제다. 통상적으로 8월 말입니다. 정시 모집은 11월 말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실시일, 성적 통지일 이런 게 나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전형 요소 중에서 대학 수학 능력과 관계된 우리 애가 수능이 언제 치지? 성적표가 언제 나오지 정도는 체크를 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대학에게 이런 시그널입니다. 너 3월 언제까지 내야 돼? 우리는 4월 말일에 발표할 거야 라고 기한을 정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대학 일정들입니다. 수시 모집 언제 접수하고 언제 합격자 발표하고 정시 언제 모집하고 언제 합격자 발표하는지 그런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1학년 어머니들 8월 말에 발표되면 신문에도 나겠지만 이 책을 화일을 내려받으시다면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년 대비 올해 일정들. 현재 2호는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대학들이 몇 개가 있는지 대학 명록도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또
경북 지역의 어느 대학이 뭐 A와 B가 통합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뭐 그런 목록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 계획은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늘 이렇게 뭐 대교협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냥 대교협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포털에서 대학 입학 시행 계획 보도 자료로 치시면 친절하게 각종 뭐 블로그든 신문 기사든 내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형 일정들 8월 말에 발표했던 걸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대학적 통과해 보니까 전체 모집 인원이 얼마더라. 그 다음에 수시가 몇 명이고 정시가 몇 명이더라. 대학별로 그리고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에 우리 대학 이과에는 뭐 수학의 미적과 기하는 반드시 쳐야 돼. 뭐 이런 것들 지정 사항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일단 수식 일정입니다. 혹시 제가 하다 보면 이상하게 주로 형광펜 칠해놨을 겁니다. 책자를 하다 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오살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4일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뭐 언제까지는 뭐 내년에도 들으시겠지만 9월 9일부터 13일 중 3일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9일 시작해서 13일에 끝나는 대학도 있고 우리는 9일부터 시작한 다음에 사흘만 하고 끝 이런 대학도 있고 우리는 뭐 10일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조안에 사흘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에 원서 접수할 때 9일부터 13일이라던 데가 아니고 중 3일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확인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정시 모집 일정들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에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저기 가군, 나군, 다군이란 게 있는데 보통 전형 일정들을 뭐 면접이나 실기 같은 걸 할 때 그 기간에 실시해라고 정해놓은 군들입니다. 근데 정시를 쓸 땐 대부분 수능 100으로 하기 때문에 저 기간들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군에 있는 대학들은 면접이나 실기가 있다면 이 기간에 실시해. 왜냐하면 전형 일정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편성해놨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은 제가 아마 2024로 입력해놨던 거예요. 올해 8월 30일에 일정이 나오니까요. 신문기사 나오시면 한번 캡처했다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수시 모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 들어보셨을 것 같고 추가 모집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은 6장 쓸 수 있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6장 쓸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3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일정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에서 석 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나서 실은 뭐 발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록한 다음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인원이 비거든요. 그러면 대학은 입장에선 이 인원을 정시로 넘깁니다. 정시도 동일하게 선발한 다음에 충원 합격 발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기해버리면 학생들이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란 걸 실시하게 됩니다. 2월 달에 이때는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전국에 있는데 작년에 한 120개 교 정도가 추가 모집을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120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 이렇습니다. 17,000명대입니다. 추가 모집 규모가 17,000명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요 대학만 해놨지만 대학 입장에선 추가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건 일종의 자존심으로 보는 대학도 실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앙대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보시면 동국대, 중앙대 그죠? 한국예대,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와 한양대가 선발한 건 약간 대학 입장에선 위기를 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교대를 제외하고는 14개의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졸업 시즌 이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과 소통들이 잘 안 되는 시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아두시면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런 기회도 있다. 심지어는 의대, 치대, 약대도 한두 명씩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경쟁률은
뭐 몇백 대 1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시 6장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장 외에 더 쓸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거기는 6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관학교 3개. 물론 실은 4개겠죠. 명확하게 말하면. 육사, 공사, 회사, 국간사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학,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4군데,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아마 최초에 설립할 땐 한정공대 이렇게 출발했을 거고요. 이제 나중에 아마 캠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학, 그 다음에 흔히들 한예종 하는 한예종, 그 다음에 공주에 있다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수시 6장 이외에 더 쓸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소속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문대나 산업대 같은 경우도 6장 외에 더 쓸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을 합격하면 정시 모집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 모집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마지막에 전화 오면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안 돼요. 대학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합격입니다. 수시 모집을 합격하면 정시 모집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그러면 수시 모집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모집에 지원하지 않아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거잖아요. 정시 모집에 합격 및 등록이라고 제가 적혀져 있잖아요. 합격 및 등록을 하면 2월 달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추가 모집에 그러면 수시 모집에 불합격한 친구, 정시 모집과 당연히 불합격한 친구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신 추가 모집이 어느 대학이라고 발표 나오기 전, 그러니까 정시의 충원 합격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날 오후 4시까지 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우보다는 일단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전문대, 산업대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 합격했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수시 모집 6회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 합격했잖아요. 정시 모집에 일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일반 대학을 지원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 대학들도 정시 모집에 소수긴 하지만 선발합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자, 특징들은 제가 인원수 비교를 할 건데 작년 4월 말에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올해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 인원 비교는 그 보도자료 중심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대학들은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요강이 발표될 때까지. 왜? 학과 통폐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불어교육과 도고교육이 학생을 선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한 달 전쯤 신문인가요? 아마 폐과한다고 신문 났죠. 그러면 올해 모집 요강 땐 그 과는 없어진 상태로 모집 요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의 통폐합, 그 다음에 첨단학과 신설했다고 나오잖아요. 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작년 시행계획에는 첨단학과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은 수정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표한 건 완성본이 아니란 거. 일단 큰 건 모집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아무래도 대학의 입장에선 학생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구조조정의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줄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인 건 변함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인원 늘었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줄었고요. 지역인재 특별 전형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인재 특별 전형하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단어가 조금 차이는 기껏해 균형 선발, 인재 특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역 균형 선발은 보통 줄여서 지균, 주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도권 대학에서 실시하고요. 수도권 대학에서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추천을 받아야 쓸 수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추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명칭은 다릅니다. 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인데 어디는 뭐 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발전 전형,
뭐 이렇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실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죠. 부산 지역 학생들이라면 쓸 수 있는 대학의 범위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에 있는 지역 인재만 쓸 수 있습니다. 경북대도 지역 인재를 선발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수도권 대학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에 선발한다. 그 다음에 조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해야 됩니다. 전출입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대구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4월쯤에 부산으로 전화가 오는 거죠. 졸업 끝까지 하면은 지역 균형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입학은 부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면 지역 인재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큰 건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같습니다. 학폭 반영, 자율 반영이라고 돼 있죠. 학교 수는 뭐 27개교, 112개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신문에서 보셔서 알 것 같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감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대학은 학폭 사실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대학도. 제가 분석하면서 본 대학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학폭 사실이 있으면 지원 자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감점 제도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학의 선택 과목들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가 있잖아요.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있는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지정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자연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미적분, 기하치고 과탐 쳐야 돼 라는 조건들이 있었다면 그 조건들을 푼 대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겠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푼다 대신 그 과목을 치면 가산점을 주긴 제도로 한 대학도 생깁니다. 정리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뭐 몇 퍼센트지 보는 건 그래프 보시면 되니까요. 파란색과 주황색이죠. 파란색이 수시입니다. 주황색이 정시고요. 아래 위가 2024, 2024, 2025인데 전체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인데 공통점은 수시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비율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죠? 조금씩 늘었습니다. 근데 약간 양상들이 다르죠. 전체로 보면 한 8대2 정도 비율, 8대2. 수시가 80이고요. 정시가 20인데 수도권 대학들은 65대 35 정도. 수도권은 평균 대비 정시를 조금 더 많이 뽑으려고 하네. 하지만 비수도권은 좀 심하게 말하면 9대 1. 비수도권은 수시로 훨씬 더 많이 뽑는 거죠.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 모집의 어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수도권을 다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범위를 약간 줄여봤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15개 대학들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지역 15개 비교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단 조금 다르죠. 6대 4보다 40% 약간 넘어가는 정시 비율입니다. 수도권이 아까 65대 35였는데 이 35도 평균에 비해서 많은 범위였는데 수도권 대학은 좀 더 정시가 좀 더 많아지는 그 이유는 재작년부터 해서 정시를 40% 맞춰도 15개 대학들이 40%를 맞춰는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그 15개는 여기 15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부산은 15개 하니까 비수도권과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시가 11%잖아. 그래도 맞네? 라고 쳐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PPT에 없지만 부산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10% 넘는 대학이 제입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부산대, 교대가 좀 비율이 좀 높고요. 10%인데 심한 대학은 정시 모집이 1.6%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대학들 때문에 겨우 10% 맞춘 겁니다. 쟤를 뺀다면 실은 5% 초반일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이 정시에서 10%대긴 한데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부분 대학들은 10% 미만이다라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이 높은 건 부산대와 부산교대다. 10% 높은 축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뭘 볼 거냐면요. 인원들을 볼 겁니다. 표는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제가 전체 인원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로 보시면 준 거 보겠습니다. 숫이 줄었습니다. 숫이 줄었습니다. 550명이긴 하지만 근데 더 많이 준 건 정시죠. 정시 많이 줄였습니다. 아마 비수도권 대학일 것 같습니다. 수시가 줄었는데 뭘 많이 줄었느냐? 종합을 더 줄이고요. 교과는 조금 느렸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볼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어디를 많이 뽑는지 자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세 번째가 수능 위주입니다. 요 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그 다음에 23%, 18%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수도권 대학은 정시를 도리어 느렸습니다. 정시를 느렸습니다. 수도권은 정시를 느리고요. 종합을 줄인 추세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과 느렸고요. 정시도 줄였습니다. 근데 순서가 달라집니다. 모집 있는 순서 보십시오. 아까 1등이 교과였고요. 2등이 종합이었고 세 번째가 수능이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1등이 수능입니다. 인원상으로 비교. 두 번째가 종합이고요. 세 번째가 교과입니다. 자, 교과와 수능의 순서가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바뀌어 있는 거죠. 아, 수도권 대학은 수능은 더 많이 뽑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비수도권 먼저 보겠습니다. 비수도권 보시면 수시 줄였습니다. 정시도 줄였고요. 순서는 전체와 똑같습니다. 1등이 교과, 2등이 종합, 3등이 수능.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건 비수도권은 전체의 순서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15개 대학은 어떨까? 15개 대학은 수시는 느렸어요. 수시는 느렸고요. 정시 23명 준 걸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1등 수능, 2등 종합, 3등 교과인데 교과의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죠. 10%대입니다. 아까 수도권이 제 기억에 맞다면 23%였을 것 같거든요. 교과가 3등이긴 한데 세 개 중에서 수도권의 비율보다는 더 낮은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 15개 대학 가려면 정시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70% 가량이 졸업생. 아마 강모 국회의원이 아마 보도자료 한번 낸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부산지역대학은 일단 정감에서는 35명 늘었는데 큰 변화는 같지 않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 자, 순서는 1등이 교과, 2등이 종합, 3등이 수능인데 교과의 비중이 많이 높죠. 60%. 그렇다면 부산지역은 교과를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다. 그렇게 알 수 있겠고요.